어제 어설프게 만든 동영상 공부하는 데 도움이 좀 되었나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 좀 어렵죠. 왜인지 기의 개념을 한번 해볼까요? 기도 배우면서 창원시가 지금은 하나의 기회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교실이라 이렇게 교실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흩어져 있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고, 그러면은 좀 더 밀도 있는 수업,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보다는 여기 교실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훨씬 더 공부를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창의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교실에서는 뭐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응수타진. 자, 혹시 응수타진이란 말 들어본 사람 있나요? 응수타진은 주로 바둑 둘 때 나오는 얘기죠. 한 수를 두어서 상대방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응수타진을 하는 것은 무엇이 될 것 같아요? 질문이죠, 질문. 선생님이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대답, 또 여러분들의 표정,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여러분들을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정기하게 여러분들을 맞추어가면서 공감을 해갈 수 있는 이러한 힌트 바꿔가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온라인 수업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뭘 공부를 할 것이냐, 기체의 성질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어제 공부했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되게 되는데, 누가 기체 상태가 되기 쉬운 거죠? 입자간의 인력이 약한 경우, 또 중요한 게 있죠. 뭐죠? 똑같은 에너지를 가했을 때 질량이죠, 질량. 질량이 큰 분자냐 작은 분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똑같은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질량이 큰 분자는 운동이 잘 안 일어나겠죠. 질량이 작은 분자는 잘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작은 분자가 주로 기체로 변하기가 쉽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상태가 쉽게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여러분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체,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체가 누구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기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바로 대기죠, 대기. 그러면은 대기에 가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인데, 그래서 기체의 압력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은 기체의 압력을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과 이 대기압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대기는 이미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공부를 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대부분 누구죠? 질소죠, 질소. N2 분자와 또 O2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분자들이 있죠. 수증기도 있죠, 수증기. 여기 수증기도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기는 아주 작은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대기. 그래서 이 대기 작은 분자들로 되어 있지만은, 대기가 작은 분자들로 되어 있지만은 입자니까 뭘 가지고 있겠어요? 질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기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기의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힘.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대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기의 압력이다. 그래서 대기의 질량, 여기 이렇게 잘랐을 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대기압이 커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서 어느 지역에서 대기압이 클 것인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건 좀 넓게 했습니다. 넓게 했는데, 자, 1, 2번, 3번 이렇게 했을 때, 뭐 여기 쉽게 1번과 2번은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쪽이 기압이 높고 낮을 건지. 근데 2번과 3번은 누구가 더 기압이 높고 낮을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을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는지 그걸 공부를 해보면은 자 2번과 3번도 누가 압력이 높고 낮은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압력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압력입니다. 압력은 힘이죠. 힘의 일종이죠.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압력은 힘에 의해서 작용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이 이 볼펜을 가지고 압력에 관한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볼펜을 가지고 선생님 손에 압력을 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어느 것이 더 자극적인지. 자 이렇게 했을 경우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똑같은 힘을 가해 줬을 때 여기 이것이 더 압력이 크죠. 자 다음에 이것을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5N으로 눌렀을 때 하고 50N으로 눌렀을 때 하고 누가 더 압력을 많이 받을 건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 볼 것 같으면 압력이라는 것은 자 면적이 작을수록 압력이 크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고 힘이 같을 경우에 자 면적이 같은 경우에는 힘이 클수록 압력이 크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압력의 크기는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힘에는 비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압력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압력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힘은 이미 공부를 해오라 그랬죠. 그래서 힘은 단위가 뉴턴이죠. 기본 단위가 뉴턴이고 면적은 제곱미터를 쓰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길이의 기본 단위가 미터죠. 그래서 미터 곱하기 미터 이렇게 되게 되니까 요 면적 이것이 바로 미터 제곱 이렇게 말이 똑같은 1m라면 말이죠. 그래서 면적분의 힘 자, 이것이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자 압력도 크기니까 이 크기 기준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힘과 면적에서 이 기준이 정해져 있죠.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 1뉴턴 또 1제곱미터 이렇게 되게 된다면 자, 여기 요놈 자 이거는 이제 약속이죠. 정학이니까 새로운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들이 1파스칼이라고 하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 파스칼은 사람 이름이죠. 과학자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압력의 기본 단위는 바로 이 파스칼이다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또 우리 여기 압력에 관계되는 거 뭐 또 해본다면은 압력을 이용한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칼, 송곳, 또 뭐도 있겠죠? 반대적인 거, 반대적인 건 낙하산 같은 거. 예? 자, 이와 같은 것들은 압력 원리를 이용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압력을 알았으니까 1, 2, 3번 여기 중에 누가 압력이 클 건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대기의 압력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대기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과학자가 토리첼리라는 과학자입니다. 토리첼리라는 과학자인데 이게 기체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상상한 거 한번 토리첼리가 상상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기가 있고 여기는 대기가 없다면 다시 얘기하면 대기가 없는 상태, 진공이 되게 되겠죠. 진공 상태가 되도록 이렇게 한다면은 자, 그리고 여기 액체를 놔주고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이러한 장치를 꾸며준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봐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여기는 대기의 압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여기는 대기가 없으니까 공기가 없으니까 압력이 작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힘이 작용하고 여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액체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밀려 올라가게 된다. 언제까지 밀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배우고 자, 이 둘의 뭐가 같아지는가? 다시 얘기하면 여기 이 대기 여기서 얘기한 거죠. 요 부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쭉 잘랐을 때 이 기체가 이렇게 밀어주는 요 힘과 이것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려고 하는 이 힘이 같아질 때 그때 이게 멈춰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압을 측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토리첼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 여기 이렇게 긴 유리관을 만들 수가 없죠. 긴 유리관을 만들 수 없으니까 또 머리를 쓰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자, 이렇게 하게 되죠. 한 1m 정도 되게 되는 유리관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수온을 가득 채우는 거죠. 수온을 가득 채웁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했어요. 가득 채워가지고 그놈을 여기 수온 그릇 위에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놓게 될 것 같으면 자, 수온의 무게 위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면 밀려 내려올 것이고 작다면 내려오지 않겠죠. 못 내려오고 그대로 막혀 있겠죠. 그래서 실제 토리첼리가 한 1m 되게 되는 이 유리관의 크기를 한 1m 정도 이렇게 잡은 거죠. 유리관의 크기를 이렇게 1m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것이 쭉 내려오다가 어디에서 멈추게 됐느냐? 76cm 되는 지점에서 이 멈추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진공이죠. 여기는 진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뭘 알아내게 된 거죠. 여기 대기가 이렇게 누르게 되는 이 압력과 이 수온이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이 압력이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76cm 수온주가 가하는 압력, 자, 수온이니까 수온의 원소기 HG죠. 자, 이 HG가 바로 여기도 내가 대기가 있으니까 여기 뭐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되겠죠. 여기 대기가 있으니까 뭐하고 대기의 압력하고 같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6cm HG가 대기압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1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기압은 76cm HG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토리첼리가 뭘 측정을 했느냐? 대기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잘 생각하면 이걸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압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압계는 뭘 알아내는 거냐면 바로 이 장치를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조작을 해서 꾸며가지고 이것을 가져가서 이 수원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수원주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이 기압을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 이 그릇을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옮겨 놓으면은 자, 내나 대기압이니까 수온주는 76cm HG가 되게 되겠죠. 그럼 여기 놓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놓으면
둘을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뭘 공부를 했느냐 하면은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다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 구역은 면적도 커지고 힘도 커졌습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는 면적도 작고 힘도 작아졌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둘이 같다는 얘기죠. 2번하고 3번은. 그래서 여기에 이 장치를 여기 갖다 놓으면은 여기도 76cm H지, 여기도 76cm H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게 될까?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죠? 자, 여기 갖다 놓으면은 자, 여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공기의 밀도가 일정한데 여기 반절이다. 대기가 존재하는 양이 반이다. 그럼 얼마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것을 여기 올려 갖다 놓으면은 맞아요. 38cm. 수온지가 38cm 올라가겠죠. 예? 저기 갖다 놓으면. 그래서 요거는 요 산에서는 기압이 38cm Hg. 38cm Hg니까 아까 반 대기압이 반. 그래서 0.5기압.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압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덧붙여 설명을 해주자면 말이죠. 자, 액체가 수온이 아니고 물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더 높이 올라갈까요? 맞아요. 높이 올라갑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데 얼마 정도 올라갈까요? 자, 수온은 밀도가 13.6, 물은 밀도가 1입니다. 그러면은 수온보다 13.6배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이. 그래서 76cm 곱하기 13.6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 1013cm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약 10m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은 10m. 엄청나게 밀려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다는 얘기예요? 물 10m, 저 위에 10m 물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짊어지고 못 느끼는 거죠. 항상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 10m 높이에 해당하는 이 공기를 우리는 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대기압 무시할 거 못 된다는 얘기죠. 무시할 게 못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압력의 기본 단위가 뭐였죠? 파스칼이었죠. 파스칼. 그걸 파스칼의 단위로 나타내 본다면 말이죠. 파스칼. 그러면은 여기 이 수온 76cm, 여기 1제곱미터로 이 면적을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 76cm의 힘을 알아야 되죠. 힘을 알아야 되는데, 자, 힘 F는 이미 공부를 좀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mg 중력을 받게 되죠. 질량이 중력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요 수온의 질량이 중력을 받는 힘, 그것은 계산을 해보면은 밀도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부피하고도 연관성이 있죠. 자, 계산하는 방법 지금 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뉴턴이 바로 힘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 이것을 1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단위만 요걸 뭐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파스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파스칼. 이렇게. 그래서 1300 파스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너무 큰 숫자가 크죠. 그래서 자, 이것을 두 개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100을 나타내 줄 때 헥토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자, 1, 0, 1, 3, 요 00 두 개를 없애면은 헥토 파스칼.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언제? 지구과학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압을 나타내 줄 때 쓰게 되는 1기압을 우리는 자,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같은 거니까. 그래서 자,
1기압은 76cm Hg이고 또한 자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되겠죠. 이것들은 같은 압력의 단위니까 비례식에 의해서 쉽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했잖아요. 자 76cm가 1기압이었으니까 38cm는 얼마나 이렇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5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0.5기압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우리가 이 압력 몇 헥토파스칼인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기압을 우리가 측정을 하는 방법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기 이 기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일 것 같아요? 중요한 환경 공부를 해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온도예요. 온도. 온도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온도가 높으면은 앞에서 공부했듯이 입자들이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멀어지니까 이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이 질량이 작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압력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가 높은 쪽은 압력이 낮은 저기압이 형성되게 되죠. 그다음에 온도가 낮은 쪽은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이 공기의 입자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압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고기압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공기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바람 무시할 거면 못 되죠. 이 바람 어마어마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은 이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별거 아니지만은 이것이 많이 모이게 되면 엄청난 힘을 가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어떤 문제를 내볼까? 자, 여기 이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속에 이렇게 10m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들어갔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받는 압력은 얼마일까요? 전체적인 압력은 얼마가 되게 될까요? 계산해 봤어요? 계산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 대기의 압력이 작용을 했고, 자, 1기압이 작용했죠. 1기압이 작용했습니다. 그럼 물 10m는 약 1기압이 되게 된다 그랬죠. 무게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력이 1기압이 되게 되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받는 압력은 2기압이 되겠죠. 뭐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들 40대보다는 50대, 60대가 되겠죠. 50대, 60대가 산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20대보다 또 80대보다 50대, 60대가 산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 이게 이미 선생님이 어느 정도 힌트를 준 것 같은데, 자, 이게 50, 60대는 뭘 들기 위해서? 바로 여기 무게 들기 위해서. 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젊은 사람들은 팔팔하니까 못 느끼겠죠. 나이를 먹으면은 무거워서 짊어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올라가기 싫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뭘 공부를 했느냐? 자, 압력이 뭐다?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압력이 뭐다? 하는 것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 자, 힘은 뉴턴이 기본 단위니까 1뉴턴, 1m 제곱 이렇게 했을 때 새로운 압력을 나타내주는 거, 기준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 자, 1파스칼이라고 한다.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준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뭘 해봤느냐? 대기의 압력을 측정을 해봤죠. 대기 압력을 측정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대기가 누르고 한쪽은 누르지 않도록 이렇게 장치를 고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액체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게 되는데, 이 밀려 올라간 액체 요거 높이를 가지고 압력을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는 액체가 누구냐? 수은이죠. 다른 액체는 쓸 수 없는 것이 뭐겠어요? 물을 쓰면 10m 올라가는데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수은을 쓰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수은의 높이를 가지고, 올라간 수은의 높이를 가지고 압력을 측정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또 수업을 한 시간 마쳤습니다.